동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1학년 4단원 기체의 성질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년 진단 기출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문제는요, 코로나 사태로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지요. 기출문항을 분석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증발에서 두 문제, 확산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에탄올이 날아가는 현상이나 잉크가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나왔었고요. 온도와 입자 운동에 관련된 문항이 한 문항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파트는요,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각각 세 문제씩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에탄올을 이용한 실험이다. 에탄올만 봐도 딱 증발이라는 게 딱 감이 잡혀야 되는데요. 양쪽 접시에 거름종이를 올려놓고 저울과 수평을 맞춥니다. 한쪽 거름종이 위에 스포이트로 에탄올을 떨어뜨립니다. 에탄올이 있는 쪽이 이제 기울어지게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울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과는요, 에탄올이 떨어뜨린 쪽으로 기운다. 다의 결과 저울은 다시 수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에탄올의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풀기 전에 증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에탄올 입자가 있습니다. 에탄올 입자가 표면에서 하나, 두 개씩 떨어지면서 에탄올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이 증발한다. 맞는 말이죠. 에탄올 분자는 스스로 운동한다. 맞는 말입니다. 에탄올 분자가 공기 중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에탄올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기체 상태의 에탄올은 액체 상태일 때보다 질량이 작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입자의 모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방금 전과 똑같은 문제인 거고요. 이번에도 증발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요,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하게 됩니다. 운동하게 되면서요, 액체 표면에 있던 것이 기체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증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에 A에 들어갈 말은요, 다시 수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입자가 날아가게 되면서 날아간 입자의 양만큼 다시 저울이 올라가게 되고요. 전부 날아가게 될 경우에는요, 다시 수평이 맞게 되겠죠. 두 번째,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분자 운동과 관련지어서 쓰시오. 물질을 이루는 분자는요,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즉 에탄올이 잘 날아가는 조건을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을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빨래가 겨울철에 잘 마르나요? 여름철에 잘 마르나요? 그렇죠. 여름철에 잘 마르죠. 바로 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모닥불에 빨래를 말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습도는 낮을수록 잘 마릅니다. 비가 오는 날보다 화창한 날에 빨래를 말려야지 더 잘 마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람은 잘 불수록 잘 마릅니다. 그리고 빨래가 뭉쳐져 있으면 잘 마르지 않지만 뭉쳐놓은 빨래를 펴서 널어놓으면요, 빨래가 잘 마릅니다. 왜냐면은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실험이다. 동일한 크기의 두 비커에 찬물과 따뜻한 물을 100ml씩 넣는다. 온도가 다른 물을 넣었어요.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잉크를 한 방울씩 동시에 떨어뜨린다. 두 비커에 잉크가 퍼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로 따뜻한 물에서 잉크가 더 빨리 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잉크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고요. 물에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요, 잉크 입자와 물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잉크 입자가 물 입자 사이로 퍼져나가서 물 전체가 파랗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나 기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확산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014년도 13번 문제입니다. 암모니아 기체 확산에 관련된 실험이네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요, 염기성 물질과 만나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물질입니다. 암모니아수가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고요. 페트리 접시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점점 붉게 변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요, 암모니아 수에서 암모니아 기체로 변하게 됐겠죠. 이 기체가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서 가까운 쪽부터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점점 그 색깔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향 쪽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암모니아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묽은 암모니아수에서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암모니아 기체가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이유와 가장 가까운 답을 찾아보면 되겠죠.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암모니아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것은 입자의 운동,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려면요,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입자의 운동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함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이나 증발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입자의 운동이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진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가장 높은 상태인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도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은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다라고 합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압력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반비례라고 하고요.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기압에서의 기체의 부피는 20ml이다. 사기압에서는 지금 10ml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기압일 때의 부피의 4분의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가 40ml일 때의 기체 압력은 2기압이 아니라 1기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A에서 B로 변할 때는요, 압력이 증가하고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근데 압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B에서 C로 변할 때는 부피가 증가한다? 아니죠.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답은 5번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16년도의 15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사기 속의 기체는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 기체 입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주사기 속의 피스톤을 60ml에 놓고 주사기 끝에 압력계를 연결한 후에 압력계의 눈금을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압력계예요. 압력계를 주사기에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주사기의 피스톤을 서서히 눌러서 압력계의 눈금을 0.5기압씩 높이면서 주사기 속의 기체 부피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60ml일 때 압력이 1기압을 나타내고 있고요. 40ml일 때 1.5기압, 2.0일 때 A, 그리고 2.5일 때 24ml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대요. 1 곱하기 60은 60이 나오고요. 40 곱하기 1.5도 60이 나오죠. 그러면 2.0 곱하기 A도 6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0ml가 나와야 되는데 35ml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기체 압력이 가해지는 압력이 클수록 기체의 부피는 작아지니까 틀린 말이고요.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단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틀린 말이고요.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데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016년도 서답형 7번 문제입니다. 제주도로 여행 간 철수가 한라산 정상에서 과자 봉지를 꺼냈더니 산에 올라가기 전보다 과자 봉지가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자 봉지가 부푼 현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과자 봉지가 팽팽해집니다. 산 위로 올라가면요, 우리가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과자 봉지가 팽창해서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잘 정리해서 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6년도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요, 비닐봉지 안에 액체 아세톤 입자 모형을 나는 액체 아세톤을 넣은 비닐봉지를 뜨거운 물에 담긴 수조에 넣어서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나에서 액체 아세톤이 모두 기화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비닐봉지 안에 있는 아세톤의 입자 모형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온에 두었던 비닐을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비닐봉지가 팽팽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실험을 보면요. 냉동실에 페트병을 넣어놓으면요. 페트병이 찌그러지는데 이것을 밖에 꺼내 놓으면요. 페트병이 다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부의 입자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요.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지금 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즉 입자의 운동 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자의 운동 속도가 높아지면서 벽에 충돌하는 힘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자의 운동을 고려해서 답을 골라보면요. 답이 2번입니다. 선생님 1번이지도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쪽에도 기체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 1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요,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플라스크를 손으로 감쌌을 때 잉크방울이 A 방향으로 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나의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는 공기 분자의 모형으로 나타낼 때 이 모형을 가와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손으로 감싸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플라스크 안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플라스크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실험이 피펫 끝에 액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한 방울 때문에 실험에 엄청난 오차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방울도 꼭 떨어뜨려야 되는데 흔들어서 떨어뜨리거나 만져서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피펫의 윗부분을 잡고요. 중간 부분을 감싸지게 되면요. 피펫 끝에 남아있는 액체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피펫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액체 한 방울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문제의 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와 비교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답은 일정한 압력에서 어떤 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측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렇죠. 샤를의 법칙입니다. 샷압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기체의 부피는 늘어나고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요, 온도가 점점 증가할 때는 부피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표가 나와 있고요. 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물의 온도를 낮출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보자는 거죠. 결국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예를 골라주자라는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의 경우를 볼 텐데요. 주사기를 딱 보니까요, 주사기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찬물에 넣었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찌그러진 탁구멍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요, 물방울이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서 찬물에 넣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